안녕하세요. 종촌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저는 세계지리를 맡은 이재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수업의 이름은 알쓸신세,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비로운 세계지리입니다. 지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정말로 알아두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때로는 신비롭기도 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계지리를 선생님의 얼굴 대신 선생님이 직접 그린 선생님의 캐릭터인 나우 포레스터와 함께 교실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지리를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은 지리를 배우는 과정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배우고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는 과정이죠. 또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지리를 배우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세계지리를 공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더욱더 키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부터 약 2주 동안은 세계지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대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나라가 또 어디에 어떤 바다가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앞으로 세계지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세계지리뿐만 아니라 내년에 한국지리를 공부할 때도 중요한 지리 공부의 시작점입니다. 선생님이 함께 올려준 학습지 내용을 참고해 수업을 듣는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위치는 왜 중요한 걸까요? 자, 몇 가지의 사례들을 보면서 왜 위치가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슷한 위도의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배우게 될 개념인데, 위도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지도에 있는 가로선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점선상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여러분, 오른쪽 지역의 이름은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반도의 위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한반도의 위도는 33도에서 43도입니다. 자, 그럼 왼쪽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 왼쪽 지역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자, 왼쪽 지역의 나라는 축구로 유명한 나라인 에스파냐입니다. 우리는 스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러한 스페인의 위도는 39도에서 43도입니다. 자, 여러분, 한반도와 에스파냐의 위도가 굉장히 비슷한 것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 지역은 기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기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단원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지역은 어떤 기후 차이가 나타나는지 우리 3월의 옷차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한국의 3월 길거리 사람들의 옷차림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또 패딩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선생님도 얼마 전까진 밖에 나갈 때 주로 겨울 코트나 경량 패딩을 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봄 자켓을 입기에는 아직은 쌀쌀한 날씨였죠. 자, 여러분은 어땠던 것 같나요? 자, 그럼 에스파냐의 3월 길거리 사람들의 옷차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여러분? 네, 우리나라의 3월과 비교해보면 사뭇 가벼운 옷차림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위도가 굉장히 비슷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치가 달라 자라나는 나무의 모양새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나무 하면 생각나는 나무는 바로 이런 소나무입니다. 그럼 에스파냐에선 어떤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자, 에스파냐에서는 이렇게 껍질이 두껍고 또 두꺼운
코르크 나무나 오렌지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위도가 비슷한데도 나타나는 나무의 모습이 정말 다르죠? 선생님은 한국에 살면서 오렌지 나무를 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또 위치는 생김새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생김새는 기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지만 기후가 생김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일반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위도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저위도 지역은 보통 이렇게 형광펜 처리된 부분처럼 적도에 가까운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들은 일사량이 많고 더운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 일사량이 많고 더운 기후가 나타나는 저위도에서는 어떤 생김새를 가진 사람이 많은지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근데 선생님의 그림 솜씨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조금 웃길 수가 있어요. 자, 그 점은 유의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상 저위도에 위치해 더운 곳에서는 신체의 멜라닌 색소가 충분히 생성되기 때문에 피부가 짙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짙은 피부를 표현을 한 것이고요. 또한 머리카락이 어둡게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밝은 색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경우는 햇볕에 탈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더운 기후 지역의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어둡게 자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자, 또 더운 날씨 때문에 모공이 굉장히 쉽게 열려서 머리숱이나 눈썹, 털, 수염이 많은 편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보통의 저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김새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봤어요. 다음은 고위도 지역입니다. 고위도 지역은 이렇게 위도가 적도에서 먼 지역을 의미합니다. 고위도 지역들은 보통 날씨가 춥고 일조량이 적은 지역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2단원에서는 이런 저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에 왜 일조량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위도 지역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신체의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게 생성되어 머리카락이나 피부, 또 눈동자 색이 모두 밝습니다. 자, 이전에 그린 저위도에 사는 사람의 그림에 비하면 좀 밝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밝은 느낌이 나나요? 자, 또 날씨가 추우면 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모공이 좀 덜 열려서 머리카락이나 털이 더디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서 체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눈, 코, 입이 좀 작은 편입니다. 이렇게 눈, 코, 입이 작아야지 열의 방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게 특징이라고 해요. 자, 고위도나 저위도, 위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기후의 영향에 의해 생김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자, 기후는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기후는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런 위치를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한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는 점선이 있네요. 이 점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적도입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이 점선을 우리는 적도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색칠한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에콰도르입니다. 자, 에콰도르라는 나라명은 어디에서 유래된 걸까요? 자, 영어로는 에퀘이러라는 뜻인데 이 단어 뜻을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또 이거를 스페인어로 읽었을 때는 에콰도르라고 읽힙니다. 영어로는 에케이러, 스페인어로는 에콰도르. 이 에콰도르를 우리말로 하면 바로 적도라는 뜻입니다. 적도를 통과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가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표지판이 적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쪽은 북반구, 그리고 다른 한쪽은 남반구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의 캐릭터인 나우포레스트가 서 있네요. 나우포레스트의 몸의 절반은 지금 북반구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남반구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의 캐릭터인 나우포레스트가 비보잉을 하고 있죠. 자, 비보잉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절반은 북반구,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남반구에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에콰도르를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념사진을 찍어요. 나의 몸의 일부가 북반구, 또 다른 일부는 남반구에 있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아직 에콰도르를 가보지 못해서 이제 선생님의 상징물인 나우포레스트를 대신 보내봤는데 가서 이런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렇게 나우포레스트가 비보잉 하고 있는 걸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자, 여러분도 미래에 에콰도르를 여행하게 된다면 이런 멋진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북반구와 남반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북반구입니다. 자, 적도의 북쪽을 우리는 북반구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북반구에 지금 봤을 때 정말 많은 대륙들이 속해 있는 게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각각 대륙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엔 정말 많은 대륙들이 속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도 북반구에 대부분 속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북반구는 육지도 많고 또 육지가 많은 만큼 사람도 많은 게 특징입니다.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가 북반구에 살고 있을까요? 자, 전체 인구의 90%가 북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북반구에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이 나라가 어딘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여기는 세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인도인데요. 이 중국과 인도의 인구를 합치면 20억이 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이 부분은 적도의 남쪽인 남반구입니다. 자, 남반구는 북반구에 비해서 속해 있는 육지의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비해 인구가 훨씬 적은 편입니다.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살고 있고 그걸 숫자로 추정하면 한 6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우리는 적도,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구본에 있는 가로선과 세로선을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대체 그 선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길래 지구본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걸까요? 자, 그 선들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위도와 경도를 표현한 위선과 경선입니다. 우리가 친구 집을 찾아갈 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 선생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를 찾아갈 때도 주소가 필요하겠죠? 세계 지도에서 누구나 원하는 위치를 쉽게 찾아가기 위한 주소가 바로 위도와 경도입니다. 그럼 그 주소를 읽고 찾는 방법인 위도와 경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이 가로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가로선의 이름은 위선입니다. 바로 위도를 표현한 선이죠. 자,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과 북을 각각 90도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인 적도는 위도 0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준인 적도에서 가장 거리가 먼 극지방인 북극과 남극은 위도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을 북위라고 표현하고요. 남쪽을 남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는 북쪽을 의미하는 N, 그리고 남쪽을 의미하는 S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북반구에 속해 있으니 북위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위도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위도는 특히 기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2단원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공부할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읍시다. 어떤 위도에 있느냐에 따라 기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비슷한 위도에 있는 나라들은 기후가 비슷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와 에스파냐를 통해서 본 것처럼 위도가 비슷한 경우에도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단원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이니까 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읍시다. 자, 그럼 이 세로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 세로선의 이름은 경선입니다. 바로 경도를 표현하는 선인데요. 위도는 적도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도는 어떤 것이 기준일까요? 자, 경도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약속을 통해 그 기준을 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의와 협정에 의해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곳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세계 시간의 기준이자 경도 0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경도 0도를 한자어로 본초 좌우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기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선이 바로 본초 좌우선인데요. 자, 한번 두껍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본초 좌우선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12지를 들어보셨나요? 과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보통 사극에서 현재 시각을 물어볼 때 자시입니다. 오시입니다. 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주로 우리는 그 12지를 만나볼 수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당황했죠, 여러분. 자, 그 노래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런 12간지를 외웠을 때 사용했던 노래인데요. 만화 OST입니다. 잘 들어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스레가 나오는데 이때 밤 12시와 낮 12시가 자시와 오시입니다. 즉 본초 좌오선이란 뜻은 밤 12시와 낮 12시가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본초 좌오선이란 뜻은 세계 시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본초 좌오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낮,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밤이 됩니다. 또한 본초 좌오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서경, 오른쪽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 우리나라는 본초 좌오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동경입니다. 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 가면 실제로 이런 본초 좌오선이 존재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캐릭터인 나우 포레스트가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한쪽은 서경, 그리고 한쪽은 동경에 위치한 것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아직 가보지 못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멋진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나우 포레스트가 이렇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선생님도 미래에 꼭 이런 사진을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경도를 보고 있으면 꼭 생각나는 아이돌 그룹이 하나 있어요. 바로 NCT 127입니다. 선생님이 그림 솜씨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좀 그림을 이렇게 좀 못 그렸는데 그래도 양해 부탁해요, 여러분. 자, NCT 127은 SM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NCT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NCT 127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특히 이 숫자 127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울, 우리나라의 경도입니다. 서울을 주요 무대로 해서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서울의 경도인 127을 그룹명에 사용했다고 해요. 자, NCT 127은 그룹명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되새겼어요. 자, 위치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도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바로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경도의 차이가
곧 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경도에 있는 나라들은 시각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는 구체이기 때문에 360도입니다. 이거를 하루 24시간으로 나누면 경도 15도가 1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경도가 127인 우리나라는 시간의 기준인 영국, 즉 경도가 0도인 영국과 9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스스로 돌기 때문에, 즉 자전을 하기 때문에 동쪽의 시간대가 서쪽의 시간대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시간이 9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가면 우리나라와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경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와 연락을 할 때 조금 더 에티켓을 유지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또 미래에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갔을 때 시차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시간을 잃고 사는 곳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선은 아까 NCT 127을 통해서 말을 했던 것처럼 중앙 경선이 127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경도인 135도에 맞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30분 빠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하던 시간대를 아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통과하는 경선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은 동쪽에 있는 베이징을 기준으로 한 베이징의 시간 단 하나입니다. 동쪽에 있는 베이징의 시간을 그 넓은 중국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과 거리가 먼 서쪽 지역에서는 실제 시간과 4시간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지리 공부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인 위치, 이 위치를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세계의 주요 대륙과 바다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